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며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도 있었고요. 흔하지 않은 일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20살이 되자마자 건설 현장 격리로 일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곳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서로 눈이 맞았고 혈기왕성한 탓인지 결혼하기도 전에 덜컥 임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2살쯤 되던 해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내야 한다는 사실에 참 막막하더군요. 그렇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전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더군요. 어려운 마음으로 친정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 좀 봐줘요. 나 혼자서 우리 아들 키우려면 돈 벌어야 되는데 어디 맡길 곳도 없고. 그러니 엄마가 나 일하는 동안만 우리 아이 좀 봐줘요. 내가 기댈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이거사,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니? 왜 이리 명이 짧은 남자를 만나서 덜컥 임신을 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우는 줄 알아? 젊은 나이에 이게 뭐하는 짓이냔 말이야. 죄송해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런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미련한 자식이라도 엄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법이죠. 친정엄마는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아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친정엄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였고 친정엄마께서 대신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나이도 젊은데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 사는 거 행복하니? 정말 이거 네가 원하는 삶이야? 엄마,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지금 행복해요. 한창 좋을 때 남편 사랑 못 받고 자식만 보고 지내는 게 뭐가 행복하니? 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 승훈이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새 출발하는 게 어떠니? 승훈이는 내가 계속 키울 테니까 너는 새로 시집가. 내 아들 승훈이를 두고 제가 어디를 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참에 한번 잘 생각해 보렴. 승훈이는 그냥 내 아들로 키우고 너는 다른 사람 만나서 시집가 살아 이거사. 승훈이도 어리니까 내가 엄마인 줄 알고 클 거야.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내 아들을 왜 엄마 아들로 키워요? 우리 승훈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나한테는 승훈이밖에 없다고요.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가끔 저를 붙잡고 새 출발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엄마에게 화를 냈고요. 엄마는 저를 위해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속상하더군요. 그만큼 앞으로 제가 아들과 더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엄마도 더 이상 새 출발 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에 와보니 아이는 보이지 않고 친정엄마가 마당에 앉아 울고 계시더군요. 엄마, 왜 이러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승훈이는? 승훈이 지금 자요? 대답 없이 울고만 있는 엄마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불안함을 느낀 저는 이방저방을 찾아보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더군요. 당황한 제 기색을 본 친정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승훈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승훈이가 왜 없어요? 엄마,
승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승훈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어. 분명 옆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 아이가 없어져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좋니? 엄마, 지금 승훈이를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아니 어쩌다가. 거기 어디예요? 계속 찾아봤어야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디예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저는 엄마가 알려준 동네 근처에 있는 계곡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께서 그런 저를 붙잡더군요. 이렇게 깜깜하고 늦은 시간에 가서 뭐하게? 그렇다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수은이가 거기 있으면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춥겠냐고요. 가만히 있어 이거사. 혼자 가서 못하게. 차라리 나랑 같이 가자. 혼자서 정신 못 차리고 찾다가 큰 사고 나면 어쩌려고. 신발 한 짝 안 신고 서 있는 네 꼬락서니를 봐. 엄마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발을 봤습니다. 흐리는 눈물 사이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한쪽 발이 보이더군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한쪽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맨발로 달린 발은 피투성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챙겨주는 신발을 고쳐 신고 엄마와 함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계곡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타게 이름을 불러도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엄마와 함께 계곡 근처를 계속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서 정말 감을 느낀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아들을 찾아달라며 애원했어요. 경찰도 같이 계곡 근처와 더 거리를 넓혀 다른 곳도 찾아봤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넋을 놓고 멍하니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친정엄마가 죄인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승훈이가 계속 물놀이하고 싶다길래 계곡에 데리고 온 건데 그냥 집에 있었어야 했어. 괜히 데리고 나와서 잠시 다른 곳에 한눈판 사이에 승훈이가 없어졌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큰 죄를 지었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 꼭 우리 승훈이 다시는 못 찾을 것처럼 말해요?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 꼭 우리 승훈이 찾을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승훈아, 승훈아 어디 있니? 체념하듯이 말씀하시는 엄마의 말에 더 큰 불안감을 느낀 저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온 힘을 다해 승훈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우리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 후부터 경찰들도 더 이상 찾기 어려울 것 같다며 유괴 가능성을 이야기하더군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종 신고 등록밖에는 없었습니다. 더는 도울 수 없는 경찰을 뒤로하고 저 혼자라도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엄마는 없으니까요. 닥치는 대로 길거리에 전단을 뿌려보기도 하고 매일같이 계곡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그런 제 모습을 친정엄마께서 크게 안타까워하시며 말리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야?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미친 사람처럼 매일 그렇게 지냈잖니. 그게 사는 거니? 이 정도 했는데 못 찾는 거면 그만 아들 잊고 새 출발하자. 승훈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잖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 내가 어떻게 승훈이를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니? 찾으려면 벌써 찾았겠지. 2년이 지날 동안 승훈이 머리 털끝조차도 못 찾았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면 너는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아직 이렇게 나이가 젊고 팔팔한데 남편도 없이 잃어버린 아들 찾으며 허송세월 보내기엔 내 젊음이 아깝잖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는 저의 앞날을 친정엄마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정말 엄마의 말씀처럼 이 정도로 했는데 찾아지지 않는 거라면 앞으로도 영영 못 찾는 게 아닐까.
지칠 대로 지친 저도 서서히 체념하게 되더군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2년 동안 찾지 못하니 죽은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슴으로 우리 아들을 묻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엄마의 설득에 못 이겨 새 출발하게 되었죠. 동네 아줌마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아이까지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기회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장사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30년이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 식사하러 온 건 아니고요. 누구를 좀 찾으러 왔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지? 혹시 여기에 박정순이란 사람 있습니까? 젊은 낯선 남자는 대뜸 낯익은 이름을 말하며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남성에게 이야기했어요. 박정순이요? 제가 박정순인데 저를 왜 찾으세요? 아무것도 몰라 궁금해하는 저의 표정을 본 그 젊은 남성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목이 매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저 몰라보시겠어요? 저예요, 승훈이. 어머니 아들이요. 뭐라고요? 누구? 승훈이요? 네, 저의 어머니. 생각지도 못한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젊은 남성은 자신이 승훈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훈이라는 말에 불현듯 가슴에 묻었던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앞에 울고 있는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지만 어릴 적 승훈이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볼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얘가 정말 승훈이니? 정말 내 아들 승훈이가 맞아? 아들은 제 물음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울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된 우리 아들을 부둥켜 안고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넘게 흐른 뒤에 소중한 아들을 만나게 되니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야? 그 오랜 시간 뭐 하다가 왜 이제야 찾아왔니? 사실 더 일찍 찾아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를 버린 어머니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보니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리다니. 버린 게 아니야. 오해야, 승훈아. 엄마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너를 찾으려고 2년 동안 아무리 천단을 돌리고 잃어버렸던 계곡을 매일 가봐도 너를 찾을 수 없었어. 그래도 너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다들 내가 죽었을 거라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를 잃어버리신 거라고요? 그래. 그날 내가 할머니랑 같이 계곡에 간 날 할머니가 한눈판 사이에 너를 잃어버리셨어. 그 뒤로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 찾아다녔고 그때 계곡에서 어떻게 된 거니? 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계곡에서 저를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날 저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저를 보육원에 버리셨잖아요. 전 그동안 보육원에서 쭉 자랐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버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상봉에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게 아들은 믿기 힘든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말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널 버리다니. 남편 없이 홀로 너를 키우면서도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
먼저 간 남편 보란 듯이 너와 잘 살고 싶었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니? 난 널 버린 적이 없어.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은 종이를 펴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보육원에 버린 아들을 부탁한다는 편지였습니다. 절 보육원에 버릴 때 잘 부탁한다는 편지잖아요. 어머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쓴 거죠? 수도 없이 어머니를 원망해서 그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어요. 한번 마음먹으니 경찰서에서 어머니 찾는 거 일도 아니더군요. 도대체 절 보육원에 버려놓고는 왜 실종신고를 하신 건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애써 아닐 거로 생각하며 의심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가게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예전에 계곡에서 잃어버렸던 승훈이 기억나요? 그때 잃어버렸던 우리 승훈이에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승훈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손과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의심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여쭤보았어요. 엄마, 30년 전 그날 승훈이 데리고 계곡 가서 잃어버린 거 맞죠? 그런 거죠? 엄마는 제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숨죽여 울기만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30년 전 그때 분명히 엄마가 계곡에서 승훈이 잃어버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건 뭐냐고요? 저는 소리치며 엄마 글씨체로 써져 있는 편지지를 펼치며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보시더니 대송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저와 아들은 우두커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너를 그렇게 버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엄마가 쓴 편지 맞아? 무슨 생각으로 이런 편지를 써서 승훈이를 그곳에 버린 건지, 도대체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 말해보라고. 사실 그날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애초에 승훈이를 데리고 계곡에 간 적 없어. 너 몰래 내가 승훈이를 데리고 보육원에 간 거였어. 그리고 승훈이를 거기에 버리고 돌아왔고, 그동안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정말 승훈이를 거기에 버리고 왔다고? 어떻게 그래? 내가 승훈이를 찾으려고 2년 동안 반 미친 사람처럼 지냈는데 어떻게 엄마가 승훈이를 버려요? 엄마가 사람이야? 어떻게 그 어린 것을 그곳에 버릴 수가 있어? 엄마인 내가 이렇게 멀쩡히 여기 있는데. 그동안 우리 승훈이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어. 미안하다.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었단다. 앞이 창창한 내 자식이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나가려 하는 게 보기 힘들었다. 승훈이만 없으면 넌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잖아. 널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어. 승훈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난 어쩔 수 없었다. 친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 할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서 있는 승훈이를 본 엄마는 승훈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타게 우셨습니다. 승훈아, 이 할미를 용서하지 말아다오. 내가 너한테 평생 죽을 죄를 지었어. 어린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때는 이 할미가 널 보육원에 보내는 것이 네 엄마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어. 그렇지만 너를 그곳에 보내고
난 단 한 번도 발 뻗고 마음 편히 잔 적이 없단다. 너희들에게 지은 죄 내가 죽어서도 달게 받으마.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말렴. 아들은 그런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릴 때부터 저를 후원해 주셨다는 분이 할머니입니까? 보육원 원장님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후원하셨다고 들었어요. 할머니 맞습니까? 아들의 물음에 엄마는 두 눈을 감고 그저 울고 계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의 모습이 화가 나 소리치며 말했어요. 막상 그 어린 걸 보육원에 맡기고 나니까 미안했어요? 마음의 짐 좀 덜어보고 싶어서 계속 후원해 준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이를 버린 사람이 뒤에서 돈으로 후원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귀한 내 자식이 어린 나이에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며 아등바등 사는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 엄마는 그저 우리 딸이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어. 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다. 승훈이에게는 평생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엄이라더라. 내가 그때는 그랬어. 그런데 막상 승훈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오니 나도 너처럼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었다. 지금껏 내 인생은 여태 지옥이었어. 이 죄를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겠지만 멀리서나마 우리 승훈이를 도와주고 싶었다. 세상에 버림받아 혼자라 생각하는 내 손자에게 차마 나설 수 없었지만 내 뒤에는 누군가 널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 승훈이 모르게 몇 번을 그곳에 찾아갔는지 모른다. 우리 손자 잘 지내고 있으려나 어디 아프지 않으려나. 버림받았다고 무시받으면 어쩌나. 너의 뒤에서 이 할미는 늘 그림자처럼 지켜봤단다. 다행히 우리 손자 취직도 하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더구나.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 있을 때 항상 누군가가 저를 후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후원자분이 늘 제가 쓸 용돈을 지원해 주셨고 따로 옷과 학용품 등 필요한 걸 보내주셨으니까요. 거기다 늘 잊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입소한 날에 맞춰 생일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제 할머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손자를 보육원에 맡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늘 뒤에서 몰래 우리 아들을 챙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우리 모자에게 준 이별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날 저는 엄마와 아들과 함께 셋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연락처를 서로 나누고 다시 연락하자고 했어요. 우선 저는 아들의 존재를 제 가정에 알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남편과 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남편이 아들을 반대하며 이혼하자고 하려나 걱정스러웠지만 남편과 헤어질 것을 각오하더라도 지난 세월 동안 못해준 우리 아들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놀라지 말고 들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제가 한 번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이를 잃어버렸던 것까지도요. 남편은 지난날 제 아픔을 많이 보듬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실은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었는데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것을 어렵사리 모두 고백했어요. 다시 만나게 된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당신이 내 아들을 반대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싫다고 해도 지난 세월 동안 곁에서 엄마 노릇 해주지 못한 우리 아들에게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엄마로서 챙겨주고 싶어요. 우리 딸에게도 미안하지만 내 아들은 친정엄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엄마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랐잖아요. 딸에게도 내가 잘 이야기할게요. 이제 당신이 생각하고 말해줘요. 미안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무슨 정신으로 말했는지 모르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며 가슴 졸였죠. 설사 남편이 아들의 존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저와 헤어지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못해준 엄마 노릇을 다 해주리라 다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딸을 앞으로 어찌 대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애타게 마음 떨리며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따스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리 바보 같아. 내가 누구야? 나 당신 남편이야.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그동안 마음의 아들을 묻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젊은 남자들만 보면 아들 생각에 마음 아파하던 걸 내가 몰랐을 것 같아? 그리고 서운하네. 나랑 헤어지기는 뭘 헤어져 이 사람아.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인 것도 맞지? 안 그래도 든든한 아들놈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거 잘 됐구먼. 그동안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게 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 혼자 엄마 노릇하지 말고 나랑 같이 우리 아들에게 부모로서 못 준 사랑 주며 앞으로 아들과 행복하게 지냅시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우리 남편의 마음이 이리 넓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리석게도 몰랐습니다. 저를 다독여주며 하는 남편의 모든 말들이 다 따뜻한 위로가 되더군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 뒤에 딸에게도 조심스레 아들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었고 딸도 역시 그런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고맙게도 오빠가 생겼다며 좋아해 주더군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며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으로 아들에게 연락하여 주말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여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남편과 딸이 따스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니 이제 우리 아들인데 말을 편히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에게 오빠 이야기 전해 들었어요. 오빠가 생긴 것도 좋은데 한꺼번에 새언니와 조카가 생겼네요. 히히. 남편과 딸은 아들 식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하고 웃음꽃을 피웠죠. 그 이후부터 우리 아들은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우리 집에 자주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딸도 아들 식구를 가족처럼 품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이루어진 가족이지만 어느 가족 못지않게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식구들 모두 저와 남편, 딸과 친해져서 편하게 집에 오고 있어요.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이어진 저와 아들은 매일매일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받으니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들과 저는 친정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원망을 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가족과 항상 사랑 넘치는 시간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